수원 삼성이 수년 동안 2부 리그에 전전하고 있고 부산 아이파크가 2부 리그에 단골 고객으로 이렇게 잔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대구FC의 아픔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쓴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꼴이에요. 신문선 교수입니다. 자, 오늘 6시운 말이죠. 대구 250만 시민들의 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가 과연 대구FC의 단장으로 공모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대구FC는 말이죠. 이번 단장 채용의 조건으로 몇 가지를 내세웠죠. 계약직 임원이고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주요 직무는 구단 운영 및 경영 관리를 총괄한다. 그리고 조직 인사, 재무, 회계 등 구단 행정 관리, 그리고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관리 감독, 선수단 전력 강화 및 유소년 육성 시스템 고도화 등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걸었죠. 자, 단장 공개 모집의 조건, 그리고 지금 대구FC의 단장 공개 모집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도 저처럼 심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대구FC를 유독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던 축구 전문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조광래 사장이 11년 전에 대구FC 단장 겸 사장으로 갈 당시에 대구FC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조광래 감독에게 자문역을 했었기 때문에 대구FC의 장점, 그리고 강점, 단점, 약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광래 대표뿐이 아니라 구단 프런트들이 예를 들어서 구단 행정에 특히 선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풀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저는 늘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해왔었죠. 자, 대구FC가 올 시즌 왜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 아마도 이 몰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일각에서 그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서포터스나 그리고 또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몰락의 원인에 대한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로 대구FC가 몰락했던 가장 큰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암 환자인데 열이 나니까 감기 몸살이다. 진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방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대구FC는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위원회가 대구FC의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제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구FC에 대해서 유독 잘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것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물이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으니까 썩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대구FC 팬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뭘까요? 사장과 단장을 분리하는 투 트랙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구단의 상징적 인물로서 지역, 특히 시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영업, 마케팅이라든가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장을 뽑고, 그리고 경기력 측면에서 지금 가장 빠른 시간대에 일부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뽑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FC의 단장 공모에는 경기력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선수단 전력 강화 및 유소년 육성 시스템 고도화 등만 얘기돼 있고, 그 앞에 얘기했던 구단 운영 및 경영관리 총괄, 조직인사, 재무, 회계 등 구단 행정관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경영 능력과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또 임원급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인 예산이나 그리고 회계에 대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단장을 뽑으면서 그 조건을 걸었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과연 전문가인 축구인 단장 출신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성남FC 사장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건 다 운영을 했었죠.
제가 성남FC 사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인 프로스펙스의 광고 홍보부장을 했고 마지막에는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고문 역을 수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인사, 그 기준을 갖고 홍보를 했더니 축구계에서 설왕설래 얘기 드는 인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구 명문학교죠. 축구의 가장 큰 카르텔이라고 하는 대학 출신의 감독이 거기에 혁신위원회 멤버와 같은 대학의 출신이기 때문에 짬짬이에서 간다는 소리 또 왕성하게 와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서포터즈에서 그 특정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하는 것을 또 제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혁신위원회도 한 가지 꼬집죠. 대구FC가 올 시즌 몰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감독 세 사람이 있었죠. 이 감독들에 대한 얘기는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 감독 중에서 한 사람의 감독이 혁신위원회에 들어갔다? 이것이 과연 인선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이 될까요? 실제로 혁신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과 제가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혁신위원회의 그 회의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시관계자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 혁신위원을 제외시켜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토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과연 혁신위원의 진단과 그리고 처방에 관한 문제에서 이것이 지금 그라지에 대구FC의 서포터즈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정한가? 진정 전문가를 뽑고자 한 것인가? 그리고 혁신의 멤버 구성은 누가 했을까? 그 멤버 구성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혹시 대한민국 축구의 카르텔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에서 혹시 천거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일견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것이죠. 시도민 구단의 창단, 초대 사장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또 축구 전문가라서 대학 교수로서 수많은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대구FC의 2부 리그 강등에 대한 문제를 집약하라면 저는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첫째, 지금 3명의 감독이 2025 시즌에 대구FC의 벤치를 지켰는데 이 세 사람의 감독 교체 때 감독이 선임한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자신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훈련, 비전, 선수 기용, 또 전술 운영에 대한 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통이 원만했을까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25 시즌 경질을 당했던 첫 번째 감독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구FC의 일진의 감독을 수행하고 있을 때 구단의 한서법을 맡고 있는 이진팀을 맡고 있는 감독이 도움보다는 흔들고 비판하고 비난한 대외적인 일로 인해서 정말로 골치 아팠다? 이런 얘기를 토로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림을 당했던 감독을 경질하고 후임 감독으로 감독 대행으로 이진 감독을 선임하죠. 자, 이진 감독은 코칭 스텝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일진 감독이 데리고 쓰던 코칭 스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감독으로 영입했던 마지막 김병수 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코칭 스텝을 구성해서 팀을 운영을 했을까요? 자, 이 문제는 심각한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축구 전문가나 그리고 저처럼 학교에서 스포츠 조직론이나 스포츠 어떻게 보면 기업에 관한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강연을 많이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대구FC가 스스로가 폭탄을 쥐고 2025 시즌을 운영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혁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허리가 아픈데 다리를 긁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 간의 기량 차이의 갭이 컸던 것도 2025 시즌에 결국은 2부 리그로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골키퍼를 포함을 해서 우수 선수들에 대한 영입이 최근에 이루어지질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팀에서 주전으로 뛰던 선수들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데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조치도 미흡했다. 그리고 용병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죠. 그 용병 선수들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과연 대구FC가 성적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경기력이 추락했을 때 그것을 바로 세우고 고쳐 세우고 그리고 세징야 선수를 뒷받침하는 능력 있는 경기력을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기록이 데이터가 생성된 선수들로 채워졌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경기력의 절대적인 문제는 단 하나도 혁신위원회에서 경기력 측면에서 이부 강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짚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구 시민들과 대구 FC의 팬들 그리고 대구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팬들은 연일 구단 개혁과 변혁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시에 단장 응모 서류가 접수가 되면 아마도 면접 절차가 이루어지겠고요. 면접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진단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대구FC의 경기력 저하에 대한 제가 거론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입장이 좀 바뀌는 시각에서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FC가 가장 필요한 것은 대구FC 단장 조건에 제시했던 그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단 한 가지겠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일부의 재진입을 시민들과 그리고 그라지에와 엔젤 클럽과 그리고 대구를 사랑하는 팬들은 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선수단 혁신 문제가 첫 번째 얘기가 나와야죠. 가장 큰 선결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대구FC는 지금 몇 년 동안 세징야와 에드가가 지배하는 팀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도 강등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세징야와 에드가 때문에 정말 기사회상했던 기억이 대구 팬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리그로 올라가는데 세징야와 에드가 선수는 배터리가 다 떨어진 선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징야 선수가 마지막 강등되는 순간까지도 보여줬던 경기력과 또 투원 그리고 강한 정신력은 2026 시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선수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에드가 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풀타임 뛰지는 못하지만 체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식견이 있는 단장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세징야와 에드가 선수의 출전 시간과 출전 빈도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해안의 눈을 갖고 있는 축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앞서 얘기했던 취약한 포지션인 골키퍼와 그리고 좌우 풀백이라든가 센터백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있는 선수들을 평가를 하고 부족한 포지션을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글로 쓰는 건 쉽죠. 그렇지만 실제 선수를 영입하려면 상대 구단과 협상도 해야 되고 이적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이적료 지급이라든가 또 선수가 올 때 연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단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축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연맹에서는 용병 골키퍼에 대한 문제도 이미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병 골키퍼를 포함해서 올 시즌 강등의 가장 큰 또 리스크였던 골키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적임자에 대한 것을 단장은 파악을 하고 선수를 영입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구FC에 이러한 능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이 되겠죠. 이 자금에 대한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FC가 갖고 있는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또 한 부분은 일부 리그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의회도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신임 단장은 대구시의회에 가서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추경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리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신임 단장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체적인 일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장 선임 조건에는 사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점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대구FC의 가장 큰 과제는 최단 시간 내에 일부 승격 그리고 변혁,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FC의 일부 승격을 위한 혁신 그리고 개혁에 대한 프로젝트,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단 프런트를 쇄신해야 됩니다. 과연 11년 동안 조광래 대표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대구FC의 프런트, 자, 세 개의 부성격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에서 공무원 출신의 한 분의 간부를 제외하고 두 개의 간부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의 그라지해 팬클럽을 포함해서 대구시의 시민들은 모두 목소리를 높여서 교체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장 속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약직이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으로 낙담했습니다. 낙담의 이유는 조광래 대표가 사장직을 관두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구 구단에 남아있는 지금 간부들, 대구FC의 2부 리그 탈락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범위에서 자유스러울까요? 그 두 간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라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기존의 간부들 중에서 업무 능력이 부족 그리고 도덕성의 결여를 의심받는 간부들은 스스로가 지인태를 조광래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치에 대한 것도 신임 단장은 빠른 시간 내에 구단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 들어온 단장의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뭘까요? 마지막 강등될 때 팀을 이끌었던 감독에 대해서 과연 내년 시즌을 이끌고 가게 할 그런 책임을 맡길 것인가, 책임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대구FC가 2부 리그로 강등되는데 세 사람의 감독은 모두 저는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임 단장은 세 사람의 2025 시즌의 경기에 대한 성과, 즉 정량 분석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승률, 팀 성적의 변화, 그리고 선수 운영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는 정량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기 숫자를 승률로 분석하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판단이 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영과 새로운 선수단 구성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감독으로 일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질 수 있지만 2부 리그에서 다이렉트 승격이라는 그런 꿈을 갖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체에 대한 결심을 내린다라면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될 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시도민 구단의 사장이나 단장이나 그리고 사무국장 이상의 출신으로서 시도민 구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가가 단장 선임의 전 첫 번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기업형 구단은 시도민 구단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있고 단장이 있는 겁니다. 대구FC가 11년 동안 조광래 감독이 그래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단장의 업무와 사장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도민 구단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예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낙하산 선수를 만약에 내려 꽂으면 사장이 말이죠. 단장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업형 구단은 왜 사장과 단장이 있을까요? 사장은 모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장급으로 활동하다가 은퇴 말년에 구단 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경영을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장 직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대구FC가 11년 동안 잘해왔던 대표이사와 단장을 병행하는 좋은 조직의 강점에 대해서 이것을 분리해놨다,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가 진단한 것이 옳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단의 규모가 작고 예산의 규모가 작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구FC의 서포터스나 팬들 입장에서 제 얘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길 부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대구FC의 구단에 대해서 말이죠. 조직을 보면 아주 간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부서 성격으로, 부 성격으로 해서 세 개의 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책임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 부서의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을 뽑는 김에 조직에 대한 것도 손을 대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FC의 구단에 지금 3개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조직을 구성을 그대로 기존의 조직을 운영을 한다면 그 위에 축구 시도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는 사무국장 신설을 해서 사무국장이 대구FC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의심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랑설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걸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충원하는 겁니다. 바로 사무국장이라는 직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라지의 팬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시의회에서 1부 리그를 올라가도록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확실한 용병 2~3명을 새로 영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임 단장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의회 가서 시의원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전문성이 물론 바탕이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250만 대구 시민들이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려면 바로 인천 구단이 지난 2024년 시즌 강등되고도 유정복 구단주가 예산을 줄이지 않고 용병 선수 데려오는데 예산을 또 증액시켰던 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삼기를 권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1부 리그에서 2위로 이끌었던 윤정환 감독을 또 연봉을, 비용적 부담을 추가를 하면서도 끌어들여서 1부 리그로 끌어올렸던 성과의 가장 큰 요인을 잘 살피길 권합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해결 방법을 풀어서 시의회와 서포터즈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도민 구단에서 사장을 했던 적임자를 찾아보시기를 이렇게 권합니다. 이번 감독 선임이 잘못되면 국내에서 가장 큰 예산을 갖고 있었던 수원 삼성이 수년 동안 2부 리그에 전전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형 구단인 부산 아이파크가 2부 리그에 단골 고객으로 이렇게 잔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대구FC의 아픔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선의 직설이었습니다. 자, 신문선의 꼴이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은 제가 더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